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8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몸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자가 아기를 베어 배가 불룩한 상태로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몸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이를 베어 배가 불룩한 이 몸을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몸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몸신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룩한 여자 몸을 상형한 글자로 아이 벤 여자의 몸이란 뜻이 일반화되어 일몸이라는 뜻이 되었으며 보기로 심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몸신입니다. 다음은 활솔사 쏠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활쉬를 힘껏 잡아당겨 쉬를 툭 놓아 활을 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활솔사의 짜임은 소절에서는 몸시 변에 화살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몸신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이 화살시가 대전에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그 뜻은 법도천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천을 결합하여 활솔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활솔사 벼슬 이름야 맞출 석은 활을 쏘는 바른 자세로 우리 몸을 갖춘 다음에 법도에 맞게 활 쏜다, 또 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수가 있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무예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을 받으므로 이 벼슬 이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복야가 있고, 이때에는 벼슬 이름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야로 읽고 적습니다. 활을 쏘아 맞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석중이 있고, 맞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석으로 읽고 적습니다. 훈과 음은 활솔사, 쏠사, 벼슬 이름야 맞출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몸신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룩한 상태로 땅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몸을 상형한 글자로, 그 글자가 고든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해서의 모양으로 변형하여 몸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몸신입니다. 다음은 활솔사입니다. 활솔사는 몸신의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활을 쏠 때 우리 몸을 활을 쏠 수 있는 자세로 갖춘 다음에 마디촌 곧 법도에 맞게 활시를 당기고 활을 툭 놓아서 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활솔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할사, 사절할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딱 잘라서 말을 거절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례할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활솔사, 쏠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말로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는 뜻의 활솔사를 결합하여 사례할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례할사는 말을 하여 활을 쏘듯이 분명히 거절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 사절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절이 있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어 이를 사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감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사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례할사, 사절할사, 사죄할사입니다. 다음은 클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양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정면을 향하여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클대의 짜임은 이 사람을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클대 대강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클대는 사람이 두 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암 모습을 나타내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는 뜻이며 보기로 대소가 있고, 크게 묶어서 생각하니 이 대강 또는 대계라는 뜻이며 보기로 대강이 있고, 사람의 상형자이므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클대, 대강대, 대계대, 사람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례할사는 말씀은 변에 활솔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말씀은 말을 하여서 활솔사 활을 쏘듯이 분명히 거절하는 뜻을 나타내어
사절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사절할 사인데, 또 감사의 뜻을 나타내어서 사례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례할 사가 되고 또 사죄할 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대입니다. 클대는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보이고 정면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내어서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뜻에서 클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우 클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토끼에 비하여 이 마모스는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매우 클대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클대 밑에 클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클대를 결합하는 대신에 클대 밑에 거듭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오른점을 찍어서 매우 클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매우 클대는 클대를 합한 글자로 글자 모양은 클대에 거듭한다는 기호를 더하여 일 매우 크다는 뜻이며 보기로 태평이 있고, 큰 것을 강조하여 이 매우라는 뜻이며 보기로 태고가 있고, 곡식의 나달 중에서 매우 큰 나달이 콩 또는 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두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매우 클태, 매우 태, 콩태, 팥태입니다. 다음은 태평할 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매우 큰 강물이 요요히 흘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태평할 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클대의 양손 맞잡을 공과 그리고 물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클대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과 또 양손 맞잡을 공이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3번 가로긋고 그리고 삐침하여 꿰고 파임하여 결합한 이 부분 글자로 획줄임하여 나타내고, 그 밑에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가 글자의 발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태평할 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태평할 때는 어른이 양손으로 막아내기에는 강물이 너무 크다는 뜻이며 보기로 태산이 있고, 이 매우 클 때와 그 뜻이 매우 크다는 뜻에서 흡사합니다. 또 산과 강물을 잘 다스리면 곧 치산치수를 잘 하면 백성들이 살기 좋으므로 일 태평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태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태평할 때 클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매우 클 때는 클대를 결합해서 상하로 포개어서 크고 크니까 매우 크다는 뜻이었는데, 이 클대 밑에 거듭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오른점을 하나 찍어서 매우 클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평할 태입니다. 태평할 태는 클대의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한 부분을 획줄임 변형하여 3번 가로긋고 그리고 삐쳐서 꿰고 다시 파임에서 꿰는 이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 밑에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발을 결합하여 사람이 양손으로 막아내기에는 강물이 너무 크다는 뜻에서 매우 크다는 뜻이었는데, 이 큰 강물을 잘 다스리면 곧 치산치수를 잘하면 세상이 태평하게 다스려지므로 태평할 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우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름발이가 짐까지 짊어졌으니 걷기에 더욱 힘겹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더우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절름발이 왕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오른편 팔의 부분을 구부려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절름발이 왕의 짐을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 오른점을 오른쪽 위에 찍어서 더우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더우구는 절름발이가 그냥 걷기도 힘이 드는데 짐까지 짊어졌으니 이를 더욱 힘겹다는 뜻이며 보기로 우심이 있고, 절름발이가 신체적 장애가 있듯이 결함이나 잘못이 이 허물이며 허물을 타단다는 뜻이며 보기로 우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더우구, 허물우, 타달우입니다. 다음은 사내부 남편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결혼을 하여 머리에 상투를 들고 동곳을 꽂은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내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동곳을 가리키는 한의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들을 결합하여 사내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상투를 꽂은 동곳을 가리키는 한의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들을 결합하여
사내부 남편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내부는 결혼을 하여 머리에 상투를 틀고 동것을 꽂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남편 또는 지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부부가 있고 장가든 어른이 일 사내라는 뜻이며 보기로 대장부가 있고 사내가 주로 힘든 일을 하므로 일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내부, 남편부, 지아비부, 일할 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더우구는 절름발이 왕의 짐을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 구분 글자로 오른쪽 위에 오른점을 찍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짐까지 짊어졌으니 더욱 걷기에 힘겹다는 뜻에서 더욱 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부 남편부입니다. 사내부 남편부는 위에 가로근 한 획은 장가를 가서 머리에 상투를 들고 동것을 꽂은 것을 가리켜 나타냈고 그 밑에 사람 대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동것을 꽂은 사람이 남편이고 지아비부고 또 사내라는 뜻이 되고 사내가 일을 잘함으로 일할 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울부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다리를 다친 사람을 옆에서 부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울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사내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내부를 결합하여 도울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도울부는 노약자나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에게 손을 써서 사내처럼 힘있는 사람이 도와서 부축하듯이 도와주는 것을 나타내어 일 돕는다, 또 부축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도울부, 부축할 부입니다. 다음은 하늘천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높은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끝없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늘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한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 밑에 사람들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하늘을 가리키는 한일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 대를 결합하여 하늘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늘천은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끝없이 널리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하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천지가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이 하느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심이 있고 하늘처럼 저절로 있는 삶 자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연이 있고 임금이 백성에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여 임금 또는 천자의 뜻이 되며 보기로 천자나 천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하늘천, 하느님천, 자연천, 임금천, 천자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울부는 손수변에 사내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에게 손을 써서 사내처럼 힘있는 사람이 도와서 부축하듯이 도와준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도울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늘천입니다. 하늘천은 가로근 한 획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 밑에 사람들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넓은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하늘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하늘천이 되었습니다.